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보다는 시황에 관련해서 좀 간결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시장 분석보다는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7월 마지막 주 증시 일정 실적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7월 27일, 오늘은 끝났으니까 보지 않고요. 7월 28일 8시에 코닝, 광통신가 유리기판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국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 29일에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이 슈퍼위크에서 가장 중요한 3일이 되겠는데요. 7월 29일 새벽 5시에는 블룸에너지, 시게이트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 국내 주요 실적,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해당 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ADR 그리고 본주간에 전환 가능일이 일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전환 가능 포인트는 2.5%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새벽 5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RM, 퀄컴, 램리서치 등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으로서 AI 캐펙스 가이던스가 상향되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랠리의 내러티브를 입증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RM, 퀄컴, 램리서치는 반도체 기업으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실적으로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MLCC 대장주죠. 삼성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정이 미국 FOMC 금리 발표인데요. 일단 이번 7월 금리 결정에서는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연준 위원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65%는 동결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는 새벽 5시에 애플, 아마존, 키옥시아, 무라타 등이 빅테크 실적 예정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아마존과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마찬가지로 AI 캐펙스 가이던스가 상향되는지 설비 투자 등의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지 등이 필요하겠고요. 애플은 조금 확인해야 될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D램 가격으로 인해서 제품 생산에 있어 자금 압박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BOJ 금리 결정이 11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뒤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여러분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코스피 주도 업종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증시 흐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 주 슈퍼위크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죠. 빅테크, AI 캐펙스가 상향되는지, 매크로적인 지표 측면에 있어서 금리 기류 및 미국, 이란 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하방 압력을 줄여 나갈 건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증시 향방 핵심 변수를 살펴보면 악재 하방 압력 요인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 AI 캐펙스 가이던스가 축소되며
반도체 수요가 감소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 확전 및 장기화로 인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원자재 불안이 있겠습니다. 해당 포인트로 인해서 FOMC에서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든가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든가 등의 발언이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금은 연동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가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을 하는지 연내 9월이나 혹은 연내에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제기하는지 등을 저희는 잘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방 동력 요인으로서는 하이퍼스케일러 AI 캐펙스 확대, AI 서버, HBM 메모리 수요 폭발적 증가 등이 있겠고요. 이번에 구글에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내년에도 늘리겠다라는 좋은 말을 해줬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현재 미중 AI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황에서는 아마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줄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당 포인트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 이란 전쟁 타코. 트럼프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기적 압박 요인으로 인해서 전쟁을 더 장기화한다든가 혹은 지상전을 이어나가는 등 전쟁을 너무 확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비둘기 파적 발언. 네, 케빈 워시가 현재 FOMC에서 동결을 전망해주면서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혹은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 증시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슈퍼위크에서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들 사이에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BOJ 금리 인상과 FOMC 금리 결정 함께 같이 있죠. 해당 포인트를 봤을 때 BOJ가 금리를 인상하고 FOMC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상반된 스탠스가 나온다면 금리 격차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도 우려감이 재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첫 단계로서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확대해주면서 우려감을 굉장히 불식시켜주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의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염두에는 해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를 살펴보면 계속 거래 대금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고객 예탁금도 가장 호황이었던 달에 140조 원에 달하던 고객 예탁금이 현재 7월 약 104조 원 수준으로 한 40조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야 상방 모멘텀에 대한 힘을 더 잘 받는 증시의 특성상 증시 자금의 이탈은 아마 중장기적인 매크로적인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넘어가고 네, 저는 현재 이번 슈퍼위크에서 FOMC 그리고 BOJ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 과정을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BOJ가 금리를 인상하겠다,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
엔화의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스탠스를 우에다 총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FOMC 케빈 워시가 금리를 연내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고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잠재 등 리스크 요인을 상세하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놨고요. 반도체 그리고 AI 랠리의 내러티브를 입증하고 랠리가 추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값들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슈퍼위크 동안 하나하나 단계씩 잘 이겨내 나가며 강세 시나리오로 가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